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비뇨기과 전문의 여자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주변에선 다들 제가 비뇨기과 의사라고 하면 생소하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좀 이상한 시선으로 절 보곤 하죠. 근데 제가 이런 생소한 과를 전공했음에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 전공과를 선택할 때도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님들한테 하필이면 많고 많은 과 중에 왜 비뇨기과를 가려고 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여자가 무슨 남사스럽게 비뇨기과를 전공을 한다고 해 라며 손살을 치셨죠. 근데 유일한 단 한 사람, 저희 언니만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언니는 되려 여자가 비뇨기과에서 일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면 하진아, 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며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죠. 하긴 당시만 해도 비뇨기과는 왠지 여의사들에겐 금단의 직역 같은 곳이었으니 부모님의 반응도 이해가 갔어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며 오히려 여의사가 비뇨기과를 한다면 차별성과 경쟁력이 더 많다고 했죠. 흔히 비뇨기과라 하면 남자들만 간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비뇨기계 쪽, 즉 방광이나 요도에 이상이 생긴 환자라면 남자나 여자 모두가 비뇨기과에 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 환자들도 점점 비뇨기과를 찾는 일이 늘어나면서 여의사도 같이 찾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나이 드신 여성 환자의 경우엔 남자 의사의 진료를 꺼려해 비뇨기과에 여의사가 있다면 일부러 찾아서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 부모님도 제 설득에 납득을 하셨고 저는 어렵사리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선택에 후회가 없고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가 됨으로써 여자 의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언니는 이런 제 언변에 역시 배운 애는 다르구나 라며 제게 잘했다고 볼을 꼬집어 주었죠. 저와 언니는 3살 터울의 자매인데 성격이 극과 극이었어요. 언니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했고 저는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언니보다는 저한테 기대치가 높으셨어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끓어오르는 본인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이고 다녔는데 부모님이 언니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자 결국 27살에 혼전 임신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언니가 결혼을 해서도 오랫동안 같이 못 살 것 같다며 금방 이혼을 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애를 3씩이나 낳고 형부랑 사이도 좋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아들만 3을 낳아서 언니 시댁에선 완전히 언니를 왕비처럼 떠받고 있어요. 언니는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시부모님한테 또 형부한테 받고 있다며 시부모님이 그렇게 딸처럼 잘해주신다고 했어요. 하긴 언니가 조카들 3 다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했으니 말 다 했죠. 언니도 나이가 드니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가 되어 잘 사는 모습에 부럽기만 했어요. 언니랑 형부가 사는 모습 보면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죠. 제가 아이들도 너무 예뻐하는데 조카들 보며 저의 이런 소망을 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려고 외투를 입고 있는데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진아, 오늘 퇴근하고 나랑 같이 술 한잔 할래? 내가 괜히 할 얘기가 있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언니가 술을 마시자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닌 듯 했죠. 저는 언니를 만나자마자 언니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난데없이 웬 술을 마시자고 해? 라고 하니 언니가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엉엉거리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런 언니의 태도에 너무 놀라 언니를 진정시키며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네 형부가 바람이 났더라.
엊그제 회식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뻗길래 외투를 벗겼는데 거기 주머니에서 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언니에게 언니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는데 대체 뭐가 나왔길래 그래? 라고 하니 둘째 유치원 선생님하고 둘이 누워있는 사진이라며 저한테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속까지 울렁거려 형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둘째 유치원 선생님하고 이딴 짓거리를 할 수 있냐고 방방 뛰었죠. 언니가 둘째 조카 유치원 선생님하고 동갑이라 꽤 친하게 지내며 언니네 집도 초대를 하고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형부랑 바람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때가 또 셋째 조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언니가 정말 힘든 때였거든요. 언니는 형부의 불륜으로 우울증까지 왔고 형부는 이런 언니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여보, 이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평생토록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만 위해서 죗값 치르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한다는 말은 안 하면 안 돼?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처제 있는 앞에서 당신한테 각서라도 아니 혈서라도 쓸게 하며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에 언니네 시부모님도 올라오셔선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형부를 때리셨죠. 이렇게라도 언니한테 사죄를 한다면서요. 저는 언니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할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언니가 남자가 밖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자들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지. 내가 이번엔 아량으로 용서해줘야지. 우리 아들들 아빠인데 어떡하니 하며 형부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런 언니의 태도에 우리 언니 정말 성인군자다 라는 생각을 했죠. 형부는 그 이후로 언니에게 더 잘한다고 잘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형부가 밉기만 했어요. 우리 착한 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누가 좋아라 하겠나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가정밖에 몰랐던 사람도 여자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남자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그때 아예 결혼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생이었던 둘째가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고 형부의 불륜 사건도 8년이 지났어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나와 아는 선배가 하는 병원에 대표 원장으로 가게 되었고 나름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희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형부는 아직까지도 제 눈치를 보는데 저는 8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형부를 많이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죠. 하지만 형부는 알게 모르게 제 눈치가 보이나 봐요. 아무튼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어디 아프셔서 오셨냐고 했어요. 그러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처제한테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한데 오늘은 형부 처제 사이가 아닌 의사 환자 사이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툭 까놓고 얘기할게. 이제 나도 내년이면 쉰이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언니한테 남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고 기운도 막 딸리는 것 같아서 그 호르몬 검사인가 그것 좀 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아들만 셋이잖아. 근데 아들놈만 셋씩 키우다 보니까 나 닮은 예쁜 딸도 하나 낳고 싶어서 어떻게 가능한지 검사 좀 받아보려고 하며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어렵게 꺼낸 형부가 민망하지 않게 오히려 더 태연하게 웃으며 잘 오셨어요, 형부. 요즘 형부 나이 또래 분들 많이 오세요. 남성 갱년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정자 활동성 검사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형부는 언니가 아직까지 그렇게 좋으세요? 언니는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참 행복하겠어요. 라고 하니 에이 뭘, 내가 아직 더 잘해줘야지. 내가 언니한테 평생 빚을 졌잖아. 라며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 모습이 또 짠했어요. 저는 형부에게 피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거고 정자검사도 같이 진행해서 정자의 숫자, 활동성, 정상적인 형태를 볼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역시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떨어져서 나왔고 호르몬 불균형 또한 심각한 상태였죠.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 정자수 검사 결과를 보는데 아니, 믿을 수 없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정말 말이 안 나와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몇 번이나 검사지를 들여다봤어요. 왜냐면 검사 결과가 형부가 정자수가 거의 없는 무정자증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것도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이 말이 아예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형성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손까지 벌벌 떨려왔어요. 형부가 무정자증인데 언니가 애를 셋씩 낳았다는 건 그 애들이 전부 다 형부 애들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검사지를 보고 있는데 형부가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래 저도 모르게 검사지를 숨겨버렸어요. 그러니 형부는 눈치를 채고 저제 왜 내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나죠? 깜짝 놀라면서 검사지를 숨겨버리네. 어디 한번 봐봐. 나도 대충 호르몬 수치 검사받은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결과는 알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며 결과지를 보여달라고 재촉을 하는데 저는 계속 몸이 떨려왔고 그런 형부에게 형부, 우리 검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다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 형부는 제 눈치를 쓱 보며 알겠다고 처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검사 결과 역시 정자수가 거의 없는 무정자증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일 먼저 언니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그러니 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뭐? 우리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라고 하는데 언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부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애를 낳았냐고. 언니 솔직히 말해. 애들 아빠 누구야? 라고 절규를 했죠. 그러니 언니가 아씨 몰라. 애들 아빠 셋 다 다른 사람인가 봐. 라며 머리를 쥐어뜯는데 저는 그런 언니한테 미쳤냐며 난리를 쳤어요.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언니가 여태 형부 몰래 3명의 남자를 만나왔다는 겁니다. 처음 큰 조카를 임신한 것도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애인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둘째랑 셋째는 어떻게 된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무슨 채팅하는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럼 애들 혈액형은 어떻게 일치하냐고 하니 언니가요. A형 남자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형부도 A형이었고 조카들 아빠들도 다 A형 남자들이었대요. 큰 조카 아빠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혈액형 얘기가 나와 A형이라는 걸 알았고 둘째랑 셋째 조카 아빠들도 채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A형이란 걸 알았겠죠. 미치는 노릇이었어요. 언니는 하진아 이거 우리 둘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응? 이 사실 알면 나 완전히 죽음이야. 8년 전에 네 형부 바람피고 여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애들이 셋 다 지 애들이 아니라는 거 알면 이거 완전히 난리 나는 거라고. 너 언니 한번 살렸다 생각해. 응?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얼굴을 하니 언니가 갑자기 야, 솔직히 너나 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오픈마인드 아니냐? 너도 그래서 비뇨기과 전문이 된 거 아니냐고. 너는 맨날 남자 환자들 진료 보면서 나는 다른 남자들 좀 만나고 다니면 안 되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언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여태껏 날 생각한다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이거 사기잖아. 언니가 형부한테 사기친 거잖아. 라고 하니 언니가 제 등짝을 치며 사기는 무슨 사기야. 너, 네 형부가 무정자증인 거 내가 알았냐고. 나는 당연히 우리 애들이 네 형부 자식인지 알고 평생을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도 네 형부한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라며 너 어쩔 거야. 만약에 너 내 뒤통수 치면 가만히 안 둬. 하곤 그 자리를 뜨는데
저는 언니를 붙잡고 끝까지 설득했어요. 언니, 의사가 환자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형부는 무슨 잘못이야. 18년 동안 애들 셋을 본인 아들인지 알고 키웠는데 이제라도 언니가 진실을 말해. 하니 저를 바닥으로 밀치며 뭐? 의사가 환자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야, 너는 네 가족보다 그깟 윤리의식이 더 중요해? 그 잘난 의사 노릇이 하고 싶냐? 아무튼 끝까지 재수 없어. 너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내 손에 가만 안 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지? 하며 협박까지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뒤에서 누군가 으악 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일이 밝혀지려니 이렇게 밝혀지나 싶었어요. 형부였습니다. 형부는 저희 자매가 아파트 뒤로 가는 걸 보고 그걸 따라와 모든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바닥에 밀쳐진 저를 계속 밀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에 너라는 애는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애라고 하는데 형부는 이성을 잃기 일보 직전으로 저희 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언니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부가 애들 셋 다 친자 검사할 거라고 하니 그제서야 형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여보, 나도 몰랐어. 나는 진짜로 당신 애들인지 알았어. 그리고 사실 당신도 당신 애들인지 알고 평생을 키웠잖아. 근데 당신 애들 아니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당신도 무정자증이잖아 라고 하는데 형부는 눈이 돌아가 주먹을 바닥에 내리치며 피가 날 때까지 울면서 땅을 치는데 저는 그런 형부를 말렸고 언니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며 도망을 치는데 진짜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부를 일으켜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잘못하다 손까지 골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 형부는 피가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말보다 애들이 내 애가 아니라는 게 더 힘들다 처제 하며 고개를 숙여 꺼꺼거리며 우시는데 결국 언니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언니네 시어머님은 쓰러지시고 시아버님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어요. 그리고 애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집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죠. 언니는 여전히 제 탓을 하며 이제 네가 나랑 우리 애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하며 무대뽀로 제 탓을 하며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언니에게 이게 왜 하진이 탓이냐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딜 지 동생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냐고 네가 네 죄를 고한 거라고 네 인생 이제 알아서 혼자 살라고 집도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언니가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죄책감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요즘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죠.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인생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며 제 얘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